자, 반갑습니다. 아빠 달려. 오늘도 달리러 나왔습니다. 자, 오늘은 지난 3월과 4월 초에 있었던 그 상반기 마라톤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. 제가 생각하기에 어느 정도 목표의식을 가지고 뛰어볼 수 있는 대회들은 상반기 마라톤은 이제 끝이 난 것 같아서 그 훈련들 제가 어떻게 준비를 했었고 뭐 어떠한 도움들을 받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그 전에 제가 만성 비염 환자거든요. 지난 이틀 동안 콧물을 거의 한 3리터는 흘린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콧물은 좀 멈췄는데 그게 이제 목으로 가서 목소리가 조금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일단 3월 마라톤들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뛰었고 이보다 더 잘 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잘 뛴 것 같아요. 풀코스 3시간 20분 언더 그리고 하프 1시간 35분 언더가 작년만 해도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었고 너무 힘든데 라는 생각에 앞으로 대회들은 펀런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멀게만 느껴졌던 목표였는데 올해 생각보다 좀 수월하게 다 뛰어넘었습니다. 그래서 뭐 어떤 게 좋았을까 궁금히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 저는 좀 꾸준하게 뛰었습니다. 사실 일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스피드 훈련을 거의 하지 않았고요. 인터벌은 단 한 차례도 뛰지 않았습니다. 그냥 매일이 이렇게 가벼운 조깅 그리고 간혹 가다가 뭐 한 달에 한두 번 빌드업 훈련 빌드업 달리기 정도 해줬고 장거리도 거의 많이 못 뛰었거든요. 근데 이 꾸준하게 뛴 게 많이 주요했던 것 같아요. 지금 월별 마일리지가 지난 12월부터 2월까지 3달간은 300 이상씩 꾸준히 뛰었고요. 지난달은 동아마라톤 전후로 해서 조금 휴식을 한다 보니까 300을 못 뛰었어요. 한 280 정도 뛴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번 달은 지금 다시 마일리지를 조금 늘려서 오늘이 17일인데 200을 넘겼거든요. 그래서 이번 달은 300 후반까지 지금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느리지만 꾸준하게 많이 뛴 게 많이 도움이 된 것 같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이사를 오면서 이 굉장히 어필이 많은 동네로 이사를 왔거든요. 그래서 처음에 이사를 와서 러닝코스 왜 이러냐 힘들어 죽겠다 못 뛰겠다 했었는데 여기를 계속 뛰다 보니까 결국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된 것 같아요. 요즘 제가 하루 평균 조깅을 뛰면 보통 한 12에서 15km 정도를 뛰거든요. 근데 12km 정도를 뛰면 획득 고도가 200m가 나옵니다. 지난 영남 알프스 오르막이 많은 영남 알프스 하프 뛰면서 한 240m 정도 획득 고도가 있었는데 그에 비하면 조깅 코스 치고는 굉장히 업다운이 많은 코스라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느리지만 이렇게 업다운을 많이 뛴 게 굉장히 도움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저속으로 조깅을 많이 하면 좋은 게 훈련을 하고 나서도 부상이 안 옵니다. 잘 작년에만 해도 막 무리하게 스피드 훈련하고 하다가 무릎이라든지 햄스트링이라든지 안 좋았던 적이 많거든요. 근데 올해는 그런 게 없었어요. 그리고 이 심박수 자체도 굉장히 안정이 돼서 6분 페이스로 12km 정도 조깅을 하면 평균 심박수가 120대 정도 나옵니다. 이 또한 제가 작년 러닝 초창기 때보다는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. 심박수가 많이 낮아졌어요. 빠르게 뛰시는 게 힘드신 분들 너무 빠르게만 뛰려고 노력 안 하셔도 됩니다. 이렇게 가볍게 조깅을 꾸준하게 하시고 간간히 이렇게 어필을 섞어서 조깅을 해주신다면 훈련 효과는 충분하고요. 대회에서도 좋은 효과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 잊지 마십시오. 그리고 그 다음으로 어떤 게 좋았냐 바로 날씨입니다. 제가 지난 영남일보 하프 마라톤까지도 날씨가 춥다고 말씀드렸었죠. 이 날씨가 기록 향상이 굉장히 도움이 된 것 같아요. 마라톤은 일단 시원해야 됩니다. 덥지 않아야 돼요. 날씨가 덥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분 손실도 적었고 그러다 보니까 쥐도 나지 않았고요. 심박수도 그렇게 높게 올라가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이 날씨가 큰 몫을 한 것 같습니다. 작년 가을, 여름, 가을부터 그 더운 날씨에 뛰다가 퍼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. 계속 쥐가 나고요. 근데 좀 웃기지만 처음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. 이번에 기록이 잘 나온 것들이 과연 날씨빨이 아닐까.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날씨빨이 어떻습니까? 꼭 더운 날 잘 뛰어야만 마라톤 기록을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좀 서늘한 날, 시원한 날 잘 뛰어서 더 좋은 기록을 낼 수 있다면
그건 베스트인 거죠. 그래서 날씨빨이란 건 없다. 날씨에 대해서 도움은 받겠지만 날씨가 전부는 아니다. 내가 열심히 한 것과 좋은 날씨가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좋은 기록이 난 거기 때문에 이 또한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. 더운 날 기록이 안 나오시면 그냥 서늘한 날 마라톤 뛰면 됩니다. 더운 날 뛰나 서늘한 날 뛰나 어차피 기록 인정해 주는 건 똑같거든요. 그래서 이제 4월 말 5월이 되면 날씨가 많이 더워질 텐데 더운 날씨 속에서 기록 욕심 너무 내시지 마시고요. 기록은 최대한 서늘한 대회에서 많이 내야 됩니다. 날씨가 많이 추웠지만 덥지 않았다는 거, 이번에 기록 내기 참 좋은 요인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자, 여기가 제가 주로 뛰는 시골길인데 조용하게 뛰기 좋습니다. 사람도 없고 여기도 오르막 내리막이 있어서 훈련용 조깅하기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. 그 다음 좋았던 요소는 긍정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. 마라톤은 멘탈 싸움이죠.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인드를 많이 바꿨습니다. 즐겁게 뛰자, 행복하게 뛰자, 그리고 대회 때 목표를 버리자. 네,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. 이런 것들이 일단 즐겁게 뛰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불편한 것들이 많이 없어졌어요. 그래서 마라톤을 뛰다 보면 불편하고 힘든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닌데 이런 것들을 최대한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을 했고 즐겁게만 생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. 그리고 대회 때 기록 욕심을 좀 버리다 보니까 초반에 오버페이스를 하지 않게 돼요. 제가 올해 뛴 하프나 풀코스 모두 처음에 앞에 절반보다 뒤에 절반 기록이 대부분 더 좋았거든요. 초반 오버페이스는 무조건 경계해야 됩니다. 대회의 어떤 목표에 지나치게 집착하다 보면 초반에 오버페이스는 필수적으로 따라오는데 이런 것들을 버리셔야 됩니다. 초반에 너무 늦춰지면 나중에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거든요. 근데 초반에 치다가 뒤에 퍼지는 것보다 초반에 어느 정도 여유를 갖고 뒤에 치는 게 훨씬 낫습니다. 물론 이렇게 하려면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 좀 내공이 쌓여야 되는 건 맞긴 한데 초반에 이렇게 조금 아껴두다가 이제 중반 이후 다른 사람들이 지쳐갈 때 내가 그 사람들을 역전하고 제치고 나가는 그 맛도 마라톤에서는 굉장히 짜릿하거든요. 그래서 어느 정도 훈련을 통해서 마일리지를 쌓으신 분들은 초반에 오버페이스만 안 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성적 마라톤에서 기대 가능하실 거예요. 뭐 시간적인 목표 달성도 중요하지만 마라톤은 마지막까지 내가 퍼지지 않고 얼마나 즐기면서 뛸 수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. 아무튼 긍정의 힘을 가지고 대회 때는 기록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좀 편하게 뛰시면 분명히 좋은 효과 볼 수 있을 겁니다. 자, 그 다음으로 신발의 도움인데요. 제가 이런 상반기 마라톤들은 신발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. 저한테 딱 맞는 신발들을 찾아내서 굉장히 효과를 좀 많이 본 것 같은데 이번 상반기 때 제가 주력으로 신은 신발이 두 개가 있거든요. 대회 때 아디오스 프로4랑 서코니 엔돌핀 엘리트 2입니다. 이 두 신발들의 특징이 굉장히 푹신한 쿠션감과 그에 못지않은 탄성인데 아디오스 프로4를 처음 신었을 때 와 좋다 왜 이게 이제 나왔지? 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신발이었고 서코니 엔돌핀을 신었을 때 와 이게 뭐지? 야 이 신발 이거 미쳤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디오스 프로4보다 또 한 단계 더 저한테 맞는 신발을 찾았거든요. 특히나 서코니 엔돌핀 엘리트 2 같은 경우는 레이스 마지막까지 굉장히 좀 뭔가 밀어주는 느낌? 속도감을 잃지 않게 해주는 뭐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 또 저처럼 이렇게 과체중 분들은 이 쿠션감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무릎이나 발목에 데미지를 조금 줄여주기도 하고요. 그래서 대회 후에도 뭐 크게 다리나 이런 부분에 통증이 없다는 거. 아무튼 이 서코니 엔돌핀 엘리트 2는 제가 여태 만나본 신발 중에 저한테 가장 잘 맞는 신발이고 대회용으로는 당분간은 이만한 신발이 없을 것 같을 정도로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좋은 신발입니다. 조금 우스갯소리지만 만약에 제가 동아 마라톤 때 이 신발을 신고 나갔다면 최소 2분은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신발이고 이 두 신발을 신다 보니까 알파플라이 3를 못 신겠습니다. 신발이 너무 딱딱해요. 메타스피드도 그렇고요. 물론 이런 약간 단단한 쿠션감 그런 탄성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안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요즘 알파플라이 3나 메타스피드는 조깅용으로 전락을 했는데 조깅 때마저도 손이 잘 가지 않는다. 그런 단단한 느낌이
좀 별로 싫어졌거든요. 근데 또 같은 단단한 느낌이지만 제가 조깅 때, 그러니까 평소 훈련 때 가장 즐겨 신는 신발, 바로 아디오스 프로 3입니다. 이 신발은 제가 2켤레째 사는 유일한 신발이거든요. 같은 신발 사는 걸 그렇게 선호하진 않는데 처음 샀던 아디오스 프로 3가 너무 즐겨 신다 보니까 아웃솔이 날아가 버렸습니다. 그래서 이 신발은 제가 훈련이나 뭐 조깅이나 장거리나 뭐 용도 구분 없이 제일 많이 신는 신발이기도 하고, 지금 크림에 보시면 가격이 굉장히 많이 다운돼 있거든요. 이 신발 정가가 27만 9천 원인가? 그런데 저는 이걸 20만 원 언더로 샀으니까 뭐 수수료 다 포함해서요, 굉장히 저렴하게 샀죠. 안 살 수가 없었습니다. 사실 조깅이나 장거리 그냥 평범하게 뛸 때 가장 많이 신는 신발이 이 아디오스 프로 3다. 참 웃기죠. 같은 단단함인데 알파와 이 아디오스의 그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. 뭐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시겠지만 아무튼 저는 이 신발에 유독 손이 좀 많이 가고요. 근데 대회용으로는 또 안 신습니다. 그냥 훈련용으로만 좀 즐기고요. 그리고 제가 또 최근에 조깅 때 즐겨 신는 신발이 아식스 슈퍼 블라스트 2인데, 이거는 그냥 신발이 좋아서 신는 게 아니라 제가 관세 주고 비싸게 산 게 아까워서 신습니다. 근데 사실 이 신발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커서 사봤는데 결론은 굉장히 거품이 심한 신발은 맞다. 일단 신발 자체가 굉장히 크고 무거운 느낌이고요. 느린 페이스에서는 쿠션감과 탄성이 안 느껴집니다. 단단해요 좀. 근데 한 4분대 이상 좀 빠르게 달리니까 쿠션감이나 탄성이 느껴지긴 하던데, 모르겠어요. 이게 느린 페이스의 조깅과 에데스티를 뛰기 위해서 신어야 될 신발이 맞나 싶을 정도로 조금 실망을 해서 뭐 방출하긴 좀 아깝고 내가 신기엔 조금 아쉽고 그런 신발입니다. 그래서 뭐 비싼 돈 주고 살 신발은 절대 아니었다, 요거 말씀드리고 싶었어요. 자, 아무튼 오늘 제 이야기의 결론 제가 3월 마라톤들 좋은 성적으로 뛰었고 이런 긍정적인 요소들 많은 도움들을 받았고, 그렇게 해서 과연 내가 스텝업이 된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. 어쨌든 기록적으로 많은 시간을 단축을 했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그래도 작년보다 한 단계 스텝업을 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. 대신에 이 스텝 끝이 없다는 거죠. 5 스텝이 끝이 아니라 알 수 없는 수많은 스텝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단계 올라선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. 뭐 이렇게 하다가 당장 다음 마라톤 아니면 가을 마라톤부터 다시 꼬꾸라질 수도 있지만, 그래도 이번 봄은 내가 스텝업을 하고 굉장히 만족스럽게 뛴 그런 계절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뭐 훈련이라 달리기 돼서 너무 큰 의미 부여를 하지 마시고요. 편하게 꾸준하게만 뛰다 보면 또 결과는 같이 따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하면 여러분들도 못하실 게 없습니다. 저는 지극히 평범한 인간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야,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동기부여를 드릴 수만 있다면 참 좋겠네요. 자, 이제 8km 정도 왔거든요. 오늘 한 5km 정도 더 뛸 건데, 자, 남은 코스에 오르막이 많습니다. 자, 남은 거리들은 좀 집중해서 뛰어보고 다 뛰고 나서 다시 카메라를 켜겠습니다. 자, 오늘 조깅은 13km에서 마무리했습니다. 페이스는 6분 조금 넘게 뛰었고요. 올해 6월까지 진짜 상반기 안에 남은 마라톤이 제가 5개거든요. 다음 주 포항 해변 마라톤, 그 다음 5월 둘째 주 의령 마라톤 풀코스 갑니다. 이건 왜 풀코스를 했을까? 5월 달에 풀코스는 좀 아닌데 거리주 한번 뛰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신청을 했고요. 그 다음에 5월 25일 독도소 마라톤 CK, 여기서 CK 기록을 한번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. 근데 날씨가 더워서 잘 될지 모르겠고요. 그 다음 6월 달에 이제 6월 14일, 15일 이틀 동안 14일에는 철강 마라톤, 포항 철강 마라톤 10K가 있고요. 15일에는 영덕 해변 마라톤 하프. 이렇게 해서 상반기는 진짜 마무리하게 됩니다. 일단 시간 참 빠른 것 같습니다. 벌써 4월이 가고 있고 5월, 6월 금방 갈 것 같은데요. 남은 상반기도 잘 마무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오늘도 운동 잘했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